안녕하십니까, 위험성향입니다. 지금 시간 9월 1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 45분입니다. 일주일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쪽에다가 나스닥 헤드앤숄더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나스닥도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이 된다고 한다면 좀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9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9월 시장은 첫 번째로 일단 한 1, 2주 정도는 초반에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락 조정이 아니라고 해도 기간 조정이라도 뭔가 조정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여기서 수렴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 박는다거나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4,000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조정을 받는 게 맞겠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급락이 나올지 기간 조정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날지는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 다음 주에 나오는 CPI 정도가 결정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위로 치고 나갈 힘보다는 어쨌든 조정을 좀 받고 FOMC에서 금리 내리면서 그걸 트리거로 해서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만약 급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내려갈 폭은 최대 5% 정도로 봅니다. 나스닥은 빠질 폭이 최대 5%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형주 위주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2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다른 잡주를 들고 있으면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SOXL 같은 세배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대 마이너스 15%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정이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물을 탄다거나 버티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자리고,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숏을 친다기보다는 내려오면 매수를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거를 노려야 되는 자리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반등할 때가 좀 됐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반등해봤자 크게 반등한다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서 한 2주 동안 옆으로 기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 이더리움이나 뭐 알트코인들이 올라가 줄 수 있는지는 좀 봐야겠다.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쪽이 지금 강해 보이는 건 또 맞다,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 쪽은 숏을 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쪽도 이제 숏보다는 아래서 롱을 모아가는, 알트코인들도 좀 모아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2주 정도 아무리 길어봤자 조정은 9월 내에 끝날 것이고 남은 4분기는 유동성이 풀리면서 좋은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현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래서 잘 매수하시면 되고, 물려있다 그러면 버텨야 되는 자리지 뭐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4분기에는 결국은 살려줄 거고, 저점 매수 잘 하신 분들한테는 큰 수익을 안겨주는 4분기가 다가올 것이다. 9월은 떨어지더라도 겁먹는 자리라기보다는 매수를 해서 4분기를 준비하는 자리다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나스닥 선물 차트고요.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가 거의 컨펌이 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주봉 5선이 깨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위로 올리고자 한다면 주봉 5선을 탈환을 해서 선물 기준으로 24,000포인트를 위로 강하게 뚫어 올리지 않는 이상은 조정은 무조건 받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24,000포인트를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온다면 5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20선, 여기까지는 일단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전 매물대 상단 있죠.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범위는 이전 매물대 상단 그리고 주봉상 20선,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여기가 5%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빠질 폭은 제가 볼 땐 최대 5%입니다. 이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꼬리 달고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 정도로서 조정은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주봉을 보고 있고요. 주봉을 살펴봤으니 이제 일봉을 봐야겠죠. 헤드앤숄더가 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선 하나 이렇게 그어놨는데 뚫지 못했고, 뚫고 나서 계속 지지받고 계속 힘겨루기가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 못 뚫고 나서 헤드앤숄더가 컨펌되고 내려온 요 라인 있죠. 헤드앤숄더를 뚫고 위로 올라가야만 23,800, 24,000을 뚫어야만 러닝 플랫 이후에 1, 2, 3으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컨펌 나려면 24,000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일봉상은 일단 60일선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가 22,900포인트 정도 되는 거고, 최소 조정을 받고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60일선 구름대 지지받고 조정 끝나고 나서 이런 흐름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5% 정도, 이 구름대 하단 정도 22,240포인트 정도, 여기까지 최대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전 매물대 지지, 구름대 하단 지지, 아래서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얘가 나스닥 5% 정도 빠지는, 이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대로 빠지는 가격 조정 정도로 일단 일봉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봉으로 봤을 때 파동
파동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A 올라간 게 B, C 이런 식으로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보고 이제 재차 상승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점을 여기로 보고 여기서 지그재그로 535 ABC를 주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복합 조정으로 봐서 W, X, Y 혹은 여기서 W, X, Y 아니면 Y파를 여기서 삼각 수렴으로 준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파동은 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서 우리의 대응은 일단 여기 추세선이라도 넘어가야 24,000포인트 이상에서 종가 마감해야 주식은 매수할 수 있고 돌파 매매로서 따라붙는 자리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신사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삼각 수렴의 형태를 띠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23,000을 깨지 않는 23,100포인트 정도에서 쭉 반등이 나가는 이 정도를 가장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서 끝내는 가장 신사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535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22,240포인트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큰 가격 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535 ABC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사이에 매수 포인트를 보자면 한 22,450부터 22,730 이 사이가 전부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23,000을 깨지 않는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22,000 중반에서 22,000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고요. 내일 나오는 옵션이라든지 파동 모양, 핸들 모양 봐가면서 자세히 보는 건 이제 멤버십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나스닥 선물이 어렵다거나 선물 차트 안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QQQ 차트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저는 컨펌 났다고 보는데 내일부터 해서 위로 만약에 쭉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으로 상방은 580 보시면 됩니다. 580 넘어서 만약에 종가 안착한다 그러면 주식을 사서 따라가는 자리가 됩니다. 러닝 플랫 이후에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580을 넘는다라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540입니다. 이 매물대 지지를 받는 라인이자 일봉상 60일선 지나가고 주봉상 20선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540을 깨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 조정은 아래로 5% 정도 540을 보고 있고 그 전에 조정이 멈출 수 있는 포인트는 550 정도가 있습니다. 550, 540 이 두 포인트에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분할 매수의 자리로 쓰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찍고 올라갈 테니 550, 540 두 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제가 틀려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580 정도를 상방 기준점으로 잡고 580 이상에서 안착한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로 따라붙어야 되는 자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목은 차트 옵션은 상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당시 차트도 그냥 치고 올리면 되는 자리였었고 사실 옵션도 굉장히 불리시했기 때문에 올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자리였고 확률상 상방을 보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185불 위에서 종가 안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게 어떻게 나오든 아래로 내려 박았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기준점으로 일봉상 60선까지 내려오면서 뭐 170불, 165불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점이 종가로는 185불 넘어서야 되는 거고 180불을 지지 못하면 아래로 쏟아질 확률이 꽤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엔비디아 주봉을 볼 건데요. 엔비디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지금의 대장주이자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의 방향성은 사실상 엔비디아만 봐도 파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가는 방향이 나스닥의 방향성이고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좋지 않으니 나스닥이 지난주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현재로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엔비디아 주봉을 보면 일단 캔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하락 반전형 캔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에 주봉 5선을 깨고 일단 지난주를 마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도 얘기했지만 주봉 5선이 깨지면 우리는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주봉 20선까지 깨져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을 생각은 해야 합니다. 그걸 우린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생각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 상단 지지 및 주봉 20선 여기까지도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기 연결했던 요 선 있죠. 요 선을 지지해 주기를 내심 바랬지만 여기가 한 177불 정도 되는 위치였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고 일단 무거워져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장이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봉 5선을 탈환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스닥과 함께 요 아래까지 최대 내려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 된다. 엔비디아의 주봉이고요. 엔비디아는 여기서부터 요 위에 박스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0불에서 185불 요 사이에 이제 박스권에 있다고 보는데 다음 주에 순간 무너지면 요 구름대와 60일선까지 한번 순간 무너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나스닥도 한번 무너졌다가 찍고 올리는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지금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그리고 최대 조정 리스크는 165불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봐도 165불, 60일선 구름대 지지 모든 것이 맞닿는 부분이 165불이기 때문에 165불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는 과감히 매수를 받는 자리고 찍고 올라가는 그 정도로 볼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좀 185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면 여기서 횡보를 좀 하더라도 결국은 185불 뚫고 200불 이상 가는 라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 받는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엔비디아가 185불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줘야 QQQ 580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4,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강세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 24,000, QQQ 580 그리고 엔비디아 185불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고, 여러분들도 상방은 이걸 잘 봐주시고요. 하방은 165불 내려오면 매수하는 범위,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국 170불에서 185불 요 사이에서 기간 조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오면 165불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볼 건데요. 제가 2주 전부터 비트코인은 떨어질 거고 내려가면 여기서 매수하셔라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105K, 104.5K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112K 넘지 못하는 선에서 계속 쐐기원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고, 제가 본 거는 104.5K, 한 106K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주봉을 먼저 보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뜨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주봉에서 이전 봉 위에서 시작하는 꼬리 달린 음봉, 그런 게 이제 두 개나 생겼기 때문에 여기선 하락 추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주봉 얘기했고, 이번 영상에서 나스닥 얘기할 때 주봉 5선 깨지면 20선 간다고 했잖아요. 얘도 5선 깨고 지금 20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전 매물대, 앞에 나스닥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엔비디아 얘기한 거 똑같고, 이전 매물대 지지 그리고 20선 올라오죠. 주봉 20선 하고 이전 매물대 지지 받으면서 일단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요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가 112에서 뭐 114K 정도 되는데, 저는 112K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여기서 이제 흔들다가 지금 저점을 뭐 깨는 척하고 여기서 한 2주 3주 정도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전고점 뚫으러 상승하는 파동이 4분기에 나오면서 이제 불장 한번 만들고 끝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보고 있고요. 8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구간하고 예전 요 구간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3개로 A를 만들고 이렇게 3개로 올라가면서 B를 만들고 C파가 굉장히 난해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런 식의 익스펜디드 플랫을 만들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갔거든요. 여기 저항 깨면서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C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보통 C파는 5개의 파동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난해하게 하나 둘 셋 넷 5을 만들고 그 뒤에 추가적인 파동을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서 상승 대보면서 띄우면서 갔죠. 3개에 5개 만들고 한번 이렇게 죽이는 파동을 만들었고, 지금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익스펜디드 플랫 같은 경우는 보통 A파와 C파의 비율이 1대 1.618 정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깨고 꼬리 달고 올리는 그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3개 내려왔죠. 여기가 A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3개 올라간 게 B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익스펜디드 플랫 앞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는 모습이고, C파는 보통 5개의 파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2개가 나왔다고 보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세 번째 파동이 나왔거나 아직 덜 나왔거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요 추세선 넘어가면서 4시간 봉이 안착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평행 추세 내에서 한 파동 끝났고, 여기서 이렇게 한 파동 올리겠지만 저는 114K 여기 못 넘기고 나서 이렇게 한 파동 떨어지고 나서 올라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파동 평행 추세를 못 깨고 내린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105.5K 정도 여기서부터 반등이 이렇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반등이 나가든 한 파동 떨어지고 105.5K 정도에서 반등이 나가든 저는 112에서 한 114K 여기 있죠. 요 매물대가 다시 한번 걸리적거리는 구간이 될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고 한 파동 이렇게 죽이고 나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가든 105.5K까지 떨어지고 올라가든 여기서 한 파동 이렇게 죽이고 올라가는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율로 봐도 A파랑 C파의 비율은 제가 1대 1.618 정도 많이 나온다고 했죠. 보통 익스펜디드 플랫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106.2K 정도 되고 요 사이에서 조정이 다 맞춰졌다 이렇게 봤을 때 한 파동 떨어지든 그냥 올라가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여기서 개미 한번 죽이고 여기서 큰 시간봉 내지 뭐 일봉에서 상승 대보면서 만들면서 올라가는 요 정도의 그림을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더 내려갈 자리는 사실 105.5K 이하로 내려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찍고 올리든 바로 올리든 저는 112에서 114K 정도까지 일단 반등은 보겠지만, 여기 매물대 그리고 이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한 번 더 꼬꾸라지고 여기서 이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쭉 올라가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 과정을 만드는데 한 2주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한 9월 중순까지 여기서 매집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수렴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같이 물량을 모으는 그 정도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주봉
볼 겁니다. 이더리움은 여기 최고점 있죠. 여기를 뚫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여기를 뚫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여기가 4,1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은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시간봉으로 있었고 이걸 뚫어 올렸습니다. 이걸 뚫어 올릴 때 개미가 뚫어 올렸을까요? 아니겠죠. 누군가 큰 손이 기관일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 그들이 큰 돈을 써서 뚫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영역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 아래로 다시 뺀다는 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빠진다는 건 무언가가 잘못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아래로 뚫리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여기 라인이 3,850불이고요. 그 위에 최고가 영역이 4,100불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조정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전 3,850에서 4,100불 요 사이라고 보고 여기서 일단 매수를 받아야 되는 라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에 하나 이 아래로 뚫려서 주봉이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도망쳐야 되는 라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요 라인 아래로 내려가서 일봉이든 주봉이 마감하기는 좀 쉽지 않다. 초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건 누군가 돈을 쓴 거고 그런 마인드로 올렸기 때문에 이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도 힘 좋게 버티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이렇게 시총이 큰 녀석이 이렇게 급등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봉상 5선입니다. 주봉 5선을 타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 5선이 깨져서 만약에 아래서 봉이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3,800불 중반까지 빠질 수 있겠다. 마이너스 15%까지 빠질 수 있겠다.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 주봉 5선이 깨지면 요 라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선이 올라오면서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박스권 정도에서 그냥 수렴하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요 구름대와 60일선 지지가 오는 요 부분 있죠.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3,800불 중반에서 4,100불 요 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랫 조정으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좋은 매수 타점 그리고 여기 또 매물대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1,800불 중반에서 4,100불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이고 여기서 플랫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다시 신고가를 도전하는 형태 일봉에선 요 정도 일단 보도록 할 거고요. 파동적으로 지금 보기엔 상당히 난해합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 삼각 수렴 정도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W, X, Y파 삼각 수렴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수렴을 그리고 이 아래쪽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상승 이렇게 된다면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도전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바로 뚫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러닝 플랫 이후에 상승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수렴을 그리다가 이 아래가 터져버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A, B가 되고 다시 A, B, C 이런 식으로 4,000불에서 3,800불 요 영역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뚫는 거 보고 매수를 받아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노려볼 수 있겠고 일단은 수렴이 메인 관점이고 여기 아래가 뚫리면 이 아래서 매수를 다시 받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방향성이 좀 나와야 더 큰 파동 카운팅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일단 1주에서 2주 정도 조정은 보겠다.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 형태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23,800포인트 정도는 뚫어줘야 되고요. 조정을 보지 않으려면요. 24,000포인트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조정 리스크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못 뚫고 조정이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QQQ 기준으로 해서요. 550, 540 정도 여기까지 최대 리스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받는 위치로 쓰시면 되겠고 사실 이 아래까지 안 빠지고 그냥 기간 조정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숏을 권장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숏을 친다기보다는 내려오면 위치마다 매수를 받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아래서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아래서 매수를 받는 위치 그리고 조정 없이 간다면 여기 위에 돌파할 때 매수를 따라서 받는 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자 85불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서 완전히 가야 불장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아래 170불은 버텨줄 것 같긴 한데 순간 터지면 165불까지 내려갈 수 있고 여기는 전부 매수 타점이다. 엔비디아를 하나의 신호등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1차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숏보다는量을 모으자 이렇게 볼 거고 한 2주 정도 조정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대로 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이더리움은 뭐 숏칠 위치는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삼각형을 잘 생각하시고 올라가면 이제 매수 따라가 볼 수 있겠고 내려가면 3,800에서 한 4,100불 여기는 또 이제 매수 라인이 될 겁니다.
거다. 파동이 더 나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파동 같은 경우는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큰 틀 잡아가시길 바라고 9월에 조정이 오더라도 잘 견디고 매수 잘 해서 4분기엔 큰 수익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